우리 발 아래에는 놀랍고 기묘한 발견들로 가득한 동굴들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깊은 카르스트 싱크홀에서 작은 소금 같은 석영 결정으로 덮인 신비한 해골이 발견되기도 했고요. 또는 에팔레치 아산맥에서 더 깊은 이야기를 암시하는 독특한 특징이 조각된 목각상도 있었습니다. 이 발견들은 대체 어떤 숨겨진 이야기를 전하려는 걸까요? 오늘 세상에서 가장 기묘한 땅속 발견 20가지를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하나같이 정말 수수께끼 같은데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20. 캐스킬 산맥에 저주받은 조각상. 2016년 1월, 데니는 친구와 함께 캐스킬 산맥을 하이킹하다가 북부 에팔레치아 동굴 깊은 곳에서 조각된 목각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 조각상은 눈에 못이 박혀 있고 목에 올가미가 걸려 있었는데 이는 기묘한 의식의 일부였음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데니는 불길한 느낌에 친구에게 만지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그의 친구는 결국 조각상을 가져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친구 집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건들이 저절로 움직이고 불쾌한 냄새가 공기를 채웠으며 정체를 알 수 없는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개도 불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들은 조각상을 돌려놓기가 너무 무서워서 결국 동네 박물관에 기증했고 전문가들이 안전하게 다뤄주기를 바랐습니다. 19. 알타무라 인간. 이탈리아 알타무라 근처에 있는 나마룬가 동굴 시스템 깊은 곳에는 놀라운 고고학적 발견이 놓여 있습니다. 1993년, 연구자들은 완벽하게 보존된 15만 년이 넘은 네안데르탈인 골격을 발견했는데 이 골격은 자연적인 결정 코팅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이 골격은 미네랄이 풍부한 물이 수만 년 동안 뼈 위로 천천히 떨어지면서 형성된 방해석 결정으로 완전히 덮여 있습니다. 이 자연적인 과정은 모든 세부 사항을 보존하여 마치 마법처럼 반짝이는 소금 같은 층을 만들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매우 두드러진 눈썹뼈를 발견하고 이 네안데르탈인이 강인했음을 알 수 있어 놀랐습니다. 골격 전체가 손상되지 않고 모든 뼈가 원래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알타무라 인간을 지금까지 발견된 비현생 인류 골격 중 가장 완벽하다고 말합니다. 훼손될 수 있어 골격은 동굴에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이 발견은 과학자들이 네안데르탈인의 진화에 대해 귀중한 통찰을 얻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이 고대 인류가 어떻게 살고 이동하고 결국 사라졌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왜 과학자들이 이 골격을 옮기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결정에 동의하시나요? 댓글로 함께 이야기해봐요. 18. 와이토모 반딧불 동굴. 뉴질랜드의 와이토모 반딧불 동굴은 환상적인 자연 발광쇼를 연출하는 엄청난 규모의 생물 발광 생물 군집이 살고 있습니다. 1700년대 후반에 마오리족이 발견한 이 동굴은 1880년대에 서양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1887년, 3명의 탐험가가 뗏목을 타고 촛불로 어둠을 밝히며 동굴을 탐험했습니다. 그들은 천장에서 작은 별 같은 불빛, 즉 반딧불이들을 보았는데 사실 이들은 곰팡이 깔따구의 유충입니다. 이 반딧불이들은 끈적끈적한 생물 발광실을 사용하여 날아다니는 곤충을 잡는데 이로 인해 동굴은 마치 지하의 은하수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푸르스름한 녹색빛을 발산합니다. 이후 타네 티노라우 족장이 육지 입구를 찾아내면서 동굴 방문이 더 쉬워졌습니다. 그와 그의 아내는 1889년에 상업적인 투어를 시작했고 이 전통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동굴의 석회암은 약 3천만 년 전 고대 해양 생물의 압축된 잔해로 형성되었습니다. 일부 석회암층은 650피트가 넘는 두께에 달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방문객들은 약 61,600원에 이 독특한 경이로움을 볼 수 있으며 뉴질랜드에서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동굴이 곤충들로 빛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동굴은 수천 년 동안 보존된 지하 세계로의 비밀스러운 여정을 숨기고 있습니다.
17. 마야 지하 세계의 크리스탈 소녀. 중앙아메리카의 산 이그나쇼 근처에서 고고학자들은 고대 마야인들이 지하 세계인 시발바의 입구라고 믿었던 신성한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맑은 지하수 뒤에 숨겨진 이 동굴에는 1000년 이상 손상되지 않은 채 의례적으로 정성껏 배치된 인간의 유해가 잘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마야인들은 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문명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을 희생하는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이 유해들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18살 소녀의 해골인 크리스탈 소녀입니다. 그녀의 해골은 반짝이는 방해석으로 덮여 있어 수정 같은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법의학 분석에 따르면 그녀의 척추는 의식의 일부로 의도적으로 변형되었지만 동굴의 미네랄 보존 덕분에 해골은 온전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해골들이 부패한 반면 크리스탈 소녀는 독특한 코팅 덕분에 보석처럼 아름답게 보존되었습니다. 이 동굴에는 또한 서기 700년에서 900년 사이에 만들어진 돌제단과 동물 및 종교적 상징물의 정교한 도자기 조각들이 있는데 이는 마야 문명의 정점과 그 의식을 보여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나요? 잊지 말고 종 모양 버튼을 누르고 친구들에게 공유하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해주세요.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더 멋진 콘텐츠를 가져올 것을 약속드릴게요. 16. 크리스탈 동굴. 멕시코 치와와 지하 약 980피트 아래에는 거대한 셀레나이트 수정으로 가득한 자연의 경이로움, 크리스탈 동굴이 있습니다. 20여 년 전 광부들에 의해 발견된 이 동굴은 거대하고 우윳빛을 띤 수정들로 가득 찬 맑은 모양의 공간입니다. 일부 수정은 길이가 수십 미터에 달하고 무게가 55톤에 이르기도 합니다. 방문객들은 수정 표면 위를 걸으며 다른 세상에 온 듯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수정들은 3마일 아래에 있는 마그마, 저장소의 열과 동굴로 흘러들어오는 미네랄이 풍부한 지하수가 완벽하게 조합되어 수십만 년에 걸쳐 형성되었습니다. 마그마는 안정적인 온도를 유지하여 섰고 미네랄이 천천히 결정화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빛이 통과할 때 빛나는 순수하고 투명한 수정의 자연 성당이 만들어졌습니다. 동굴 방문은 위험한데 온도가 136도 화씨로 유지되고 습도가 거의 100%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냉각복과 호흡 장비가 필요하며 방문 시간도 짧습니다. 이 발견은 지질학과 결정 성장에 대한 귀중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과학자들은 또한 제한적인 연구와 관람을 허용하면서 이 희귀한 보물을 보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수정이 취향이 아니라면 수십억 마리의 바퀴벌레가 우글거리는 동굴을 볼 준비를 하세요. 15. 고만통 바퀴벌레 동굴. 보르네오에 있는 고만통 동굴은 수십억 마리의 특화된 바퀴벌레가 서식하는 독특하고 압도적인 곤충 서식지입니다. 300피트가 넘는 높이의 웅장한 동굴에는 거대한 박쥐와 칼새류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수백만 마리의 박쥐가 소용돌이치는 구름을 이루며 나와서 수마일 밖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동굴 내부에는 수천 년에 걸쳐 박쥐와 새의 배설물인 구아노가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이 구아노는 수많은 곤충을 키워내고 바퀴벌레가 지배하는 복잡한 생태계를 지탱합니다. 이 동굴에 사는 바퀴벌레들은 영양분이 풍부한 구아노를 먹으며 바닥을 포함한 모든 표면을 뒤덮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수백만 마리의 바퀴벌레들이 끊임없이 바스락거리고 공기는 암모니아와 곤충 냄새로 가득합니다. 동굴에는 두 개의 주요 공간인 블랙 케이브와 화이트 케이브가 있는데 둘 다 이 곤충들로 우글거립니다. 혹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동굴은 지역 야생동물들을 부양합니다. 박쥐는 곤충 개체 수를 조절하고 지역 주민들은 새집을 채취하여 제비집 숲이라는 별미를 만듭니다. 과학자들은 이 동굴을 이용해 곤충들이 극심한 환경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번성하는지 연구합니다. 14. 해골 150개 동굴.
멕시코 과테말라 국경 근처에서 경찰은 외딴 동굴에 쌓여있는 고대 인골 150여 개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현대 범죄로 의심했지만 법의학 검사 결과 해골은 서기 900년에서 1200년경의 고대 메소아메리카 시대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골에는 날카로운 도구로 정교하게 절단한 흔적이 있었는데 이는 시신에서 능숙하게 분리되었음을 나타냅니다. 많은 해골은 이가 조심스럽게 제거되었는데 이는 단순한 전리품이 아니라 의식형 전시를 위한 준비 과정의 일부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야인과 아즈텍인 같은 고대 문화는 이러한 의식을 행했으며 힘의 상징이나 신에게 바치는 제물로 머리를 전시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전쟁 포로나 의례적 희생 또는 갈등 관계에 있던 부족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것이었을 수 있습니다. 이 발견은 콜럼버스 시대 이전 사회의 의식과 신념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며 이러한 행위가 그들의 복잡한 문화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보여줍니다. 13. 네안데르탈인의 흔적 2016년 고고학자들은 벨기에 동굴에서 네안데르탈인의 생존 방식을 새롭게 이해하게 해준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의도적으로 부러뜨리고 자른 흔적이 있는 많은 인골을 찾아냈습니다. 이 뼈들은 네안데르탈인이 어려운 시기에 때때로 같은 종족을 잡아먹었음을 시사합니다. 뼈는 돌 도구로 부러뜨려 골수에 접근했는데 이는 신중하지만 필요에 의한 행위였음을 보여줍니다. 정교한 절단 흔적은 살이 체계적으로 제거되었음을 나타내며 능숙한 가공 방법을 시사합니다. 이는 의례적인 행위나 무작위적인 폭력이 아닌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법의학 분석 결과 유해는 동물 사냥감과 비슷하게 취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뼈는 4만 년에서 4만 5천 년 전의 것으로 기후변화와 초기 현생 인류와의 경쟁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식량이 부족해 네안데르탈인들은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이는 일부 집단이 필요에 의해 인육을 먹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 발견은 네안데르탈인이 멸종에 기여했을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생존의 비밀로부터 수백만 년 동안 봉인되어 지구상의 어떤 것과도 다른 잃어버린 세계를 숨기고 있던 동굴이 나옵니다. 12. 모빌레 동굴의 잃어버린 세계 1986년 루마니아 노동자들은 좁은 통로가 있는 작은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과학자들은 곧 이 동굴이 550만 년 이상 봉인되어 있었으며 독특하고 고립된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아냈습니다. 모빌레 동굴의 공기는 산소가 거의 없고 황화수소와 이산화탄소 같은 독성가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굴은 생명체로 가득합니다. 과학자들은 거미와 정갈을 포함하여 48종의 동물종을 발견했으며 그중 33종은 지구상의 다른 어떤 곳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종입니다. 이 생물들은 극한의 조건에서 살아남기 위해 특별한 적응을 했습니다. 이 동굴의 생명체는 광합성처럼 햇빛을 사용하는 대신 박테리아가 독성가스를 먹이로 바꾸는 화학합성에 의존합니다. 이 박테리아는 작은 벌레와 갑각류를 부양하고 이들은 다시 더 큰 포식자들의 먹이가 되어 자체적으로 유지되는 먹이 사슬을 형성합니다. 동굴의 생물들은 종종 색소가 부족하고 어둠과 부족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감각이 향상되거나 특화된 팔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빌레 동굴은 생명체가 혹독한 환경에서도 번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진화와 다른 행성의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 동굴은 종들이 고립되고 극심한 조건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진화하는지 연구하는 자연 실험실 역할을 합니다. 11. 파리 지하묘지 파리 지하에는 600만 명이 넘는 사람의 뼈를 보관하고 있는 거대한 지하 납골당인 카타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파리의 주요 매장지였던 순진한 자들의 묘지에서 60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1800세기까지 과밀화된 공동묘지는 물을 오염시키고 질병을 퍼뜨려 공중보건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1774년에 지하실 붕괴로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나자 시 당국은 유해를 파리 지하에 폐기된 석회암 채석장으로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노동자들은 밤에 뼈를 운반했고
수백 마일에 걸쳐 뻗어있는 터널을 따라 해골과 널쩍다리뼈를 패턴으로 신중하게 배치했습니다. 그중 약 1.2마일만 방문객에게 공개됩니다. 전시물에는 죽음에 대한 성찰을 담은 비문과 함께 해골과 널쩍다리뼈의 예술적인 배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백만 명 중에는 수학자 블레즈 파스칼과 프랑스 혁명 희생자 같은 유명 인사들도 있습니다. 카타콤은 매년 55만 명 이상의 방문객을 끌어들이지만 숨겨진 공간과 지하 예술을 발견하는 카타필이라고 불리는 무단 탐험가들도 있습니다. 과학 탐험대는 고립된 박테리아와 무척 추동물로 이루어진 독특한 생태계를 발견했습니다. 카타콤의 안정적이고 시원한 환경은 뼈, 의복, 유물을 보존하여 파리의 역사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 장소는 공중보건 위기에 대한 실용적인 해결책이자 죽음의 엄숙한 상기물로서 방문객들에게 오래전 삶과 죽음의 필연성을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10. 템플기 사단 동굴. 잉글랜드 웨스트 미들랜드 시골 지하에 숨겨진 거대한 토끼굴은 신비한 지하 동굴 시스템으로 이어집니다. 사암에 조각된 이 터널과 방들은 아치, 기둥, 그리고 외부인을 혼란스럽게 만들도록 설계된 복잡한 미로 같은 배치를 갖춘 진보된 중세 공학 기술을 보여줍니다.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많은 이들은 이 동굴이 템플기 사단의 비밀 성소였다고 믿습니다. 건축 양식이 알려진 템플기 사단 건축물과 일치하고 역사 기록에 따르면 템플기 사단이 이 지역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외딴 위치는 비밀 회의와 의식을 위한 사적인 공간을 제공했을 것입니다. 일부 방은 의식을 위해 설계된 것처럼 보이며 융기된 플랫폼과 특별한 음향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장소는 2012년에 파손되어 접근이 제한되고 연구도 제한되었습니다. 미해결된 질문들이 많지만 이 동굴은 여전히 흥미로운 역사적 미스터리이자 인상적인 지하 중세 건축물의 한 예로 남아 있습니다. 이 융기된 플랫폼과 특별한 음향시설의 목적이 무엇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함께 이야기해봐요. 9. 헬파이어 유령 동굴. 잉글랜드 웨스트 위컴에 있는 헬파이어 동굴은 지하 300피트 아래에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유령이 많이 나오는 곳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1800세기 중반에 만들어진 이 터널은 서 프랜시스 대시우드가 이끄는 강력하고 논란이 많은 인물들의 비밀 모임인 헬파이어 클럽의 비밀 장소 역할을 했습니다. 이 클럽의 모임은 견해장과 내부 성전 같은 이름의 방에서 신비한 의식과 정치적 토론을 포함했습니다. 방문객들은 동굴에서 비극적으로 죽었다고 알려진 신부 수키와 서 프랜시스 대시우드 자신의 유령을 포함하여 잦은 유령 목격을 보고합니다. 사람들은 또한 설명할 수 없는 목소리를 듣고 빛나는 구체를 보며 갑작스러운 한기를 느끼고 소름 끼치는 접촉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초자연적인 현상 때문에 이 동굴은 유령 사냥꾼들에게 인기가 있지만 강렬한 분위기 때문에 심장이 약한 사람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8. 쇼베 동굴의 고대 발자국. 프랑스 남부의 발롱퐁 다르크에는 1994년에 발견된 쇼베 동굴이 있습니다. 내부에서 고고학자들은 5피트 3인치 정도 키의 소년이 남긴 2만 6천 년이 넘은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큰 발은 그가 빙하기 조건에 적응한 강인한 사람이었음을 시사합니다. 발자국은 100피트 이상 이어져 있으며 동굴로 들어가는 차분하고 신중한 여정을 보여줍니다. 그 옆에는 늑대나 초기계의 발자국이 함께 있어 그들이 동반자로 함께 여행했음을 나타냅니다. 잘 보존된 이 발자국은 초기 인간과 동물의 유대를 보여주며 마지막 빙하기의 삶을 개인적으로 엿볼 수 있는 드문 기회를 제공합니다. 숫자국은 소년이 횃불을 들고 다녔음을 시사하며 쉬거나 동굴 벽화를 감상하기 위해 멈춘 지점들을 나타냅니다. 쇼베의 발자국은 우리를 오래전 용감한 어린 탐험가와 연결하며 수천 년에 걸쳐 공유되는 시대를 초월한 호기심과 용기를 강조합니다. 모든 유해가 방황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유해는 땅속 깊은 곳에 보존된 강력한 역할과 신비로운 보존에 대해 말합니다. 7. 매머드 동굴 미라.
1812년 전쟁 초기, 켄터키의 매머드 동굴 시스템에서 중요한 발견이 세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광부들은 2000년이 넘은 것으로 추정되는 고대 아메리카 원주민 여성의 자연적으로 보존된 유해를 발견했습니다. 동굴의 시원하고 안정적인 환경은 의복 조각, 머리카락, 그리고 얼굴 특징을 포함한 그녀의 몸을 놀라울 정도로 보존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녀의 매장은 의도적으로 보인 것으로 그녀가 그녀의 공동체 내에서 사제나 장로 또는 지도자 같은 중요한 역할을 맡았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발견은 콜럼버스 이전의 삼각 관습에 대한 귀중한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처음에 동굴에 전시되었던 유해는 더 나은 보존을 위해 매사추세츠에 있는 미국 고대 유물 학회로 옮겨졌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출로 인해 미라가 일부 손상되긴 했지만 그녀는 고대 아메리카 원주민의 건강, 식단, 그리고 매장 관행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계속 제공했습니다. 이 발견은 또한 원주민 인권의 윤리적 취급과 후손 공동체의 권리 존중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촉발했습니다. 6. 캐서린 벤 엘스트의 기묘한 실종. 8살짜리 캐서린 벤 엘스트의 불안한 사례가 보여주듯이 동굴은 아이들이 탐험하기에 안전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녀의 실종은 미국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1946년 벤 엘스트 가족은 아칸소주의 데빌스덴 주립공원으로 캠핑을 갔습니다. 맨발의 수영복 차림으로 시냇물 근처에서 놀던 캐서린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가족이 그녀가 숨어 있다고 생각했지만 몇 시간 동안 수색한 후 공원 관리인과 경찰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수백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숲, 바위 지대, 동굴을 샅샅이 뒤지는 대규모 수색이 벌어졌습니다. 열흘 후, 캐서린은 캠핑장에서 3마일 이상 떨어진 동굴에서 살아있는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신발이나 물품 없이 이동하기에는 놀라운 거리였습니다. 그녀는 야생 딸기를 먹으며 살아남았고 약간의 부상 외에는 놀라울 정도로 잘 지낸 것처럼 보였습니다. 캐서린은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어떻게 그녀가 그렇게 멀리 이동했는지, 혼자 살아남았는지, 그리고 그녀의 도움 요청이 왜 들리지 않았는지에 대해 많은 의문을 남깁니다. 5. 베이징 원인. 현생 인류가 출현하기 전 지구에는 호모 에렉투스를 포함한 다양한 인류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직립보행을 하고 도구를 사용하며 사회적으로 생활했지만 뇌가 작고 키가 작으며 독특한 얼굴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호모 에렉투스는 거의 200만 년 동안 아프리카와 아시아 전역에서 번성했습니다. 약 14만 년 전에 그들이 멸종한 원인은 논란이 있지만 플라이스토세 동안의 기후 변화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베이징 근처의 저우코우덴 동굴에서 1929년에 베이징 원인부로 알려진 잘 보존된 두개골 뚜껑이 발견되면서 중요한 통찰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발견은 호모 에렉투스의 해부학적 구조, 도구 사용, 불의 통제, 그리고 사회적 행동에 대해 많은 것을 밝혀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유물을 운반하던 배가 공격을 받아 원래의 화석은 유실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석고 모형만 남아 있습니다. 이 발견은 마오쩌둥 시대의 베이징 원인을 노동 기반의 인류 발전 이론과 연결시키며 중국의 정치 이념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치적 이용에도 불구하고 저우코우덴의 과학적 가치는 인류 진화와 적응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며 지속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역사적 발견들을 놓치지 마세요. 구독하고 시간 여행 모험에 동참하세요. 4. 고대 동전. 마케도니아의 왕 알렉산더 대왕은 그리스에서 인도 북서부에 이르는 제국을 건설하며 고대 무역과 문화를 재편했습니다. 그의 동전은 권력의 상징이 되었고 널리 유통되어 그의 사후에도 오랫동안 경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스라엘 북부에서 하가이라는 남자가 숨겨진 동굴에서 은화 2개와 천 주머니에 들어있던 장신구를 발견했습니다.
이 귀중품들은 알렉산더가 기원전 323년에 사망한 후 그의 제국이 분열되면서 혼란이 일어났을 때 약탈자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숨겨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인은 분쟁이나 강제 도피 때문에 돌아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추가 발굴을 통해 동석기 시대, 초기 청동기 시대, 성경 시대, 헬레니즘 시대 등 여러 시대의 유물이 발견되어 이 동굴이 피난처로 오랫동안 사용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발견은 알렉산더의 무역과 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영향을 강조합니다. 멀리 떨어진 이스라엘에서도 그의 영향력은 멀리 떨어진 사람들을 연결하고 역사를 형성했습니다. 3. 이 호빗들. 현생 인류는 호모 속의 유일한 생존 구성원이지만 수천 년 동안 우리는 환경에 적응한 여러 다른 인류종과 지구를 공유했습니다. 2003년 호주 인도네시아 팀은 인도네시아 플로레스 섬에서 인류 진화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바꾼 거의 완전한 골격을 발견했습니다. 이 골격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약 3피트 3인치 키의 성인으로 나중에 호모 플로레시엔시스 또는 작은 키 때문에 별표 호빗 별표이라는 새로운 인류종으로 명명되었습니다. 추가 발견을 통해 이 작은 키가 이 종에게 정상이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호모 플로레시엔시스는 수만 년 동안, 아마도 5만 년 전까지 플로레스 섬에 살았으며 이는 현생 인류의 도착 시기와 겹칩니다. 더 작은 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뇌 구조는 우리와 비슷했고 불 통제, 석기 도구 제작, 그리고 큰 사냥감의 조직적인 사냥과 같은 지능과 복잡한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신체적 특징은 거친 지형에 적합한 튼튼한 다리와 특화된 사냥 전략으로 그들의 섬 환경을 반영했습니다. 그들의 멸종은 이 지역으로 확장해 들어온 현생 인류와의 경쟁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호모 플로레젠시스의 발견은 인류 진화의 복잡성을 드러내며 다양한 종이 각자의 서식지에 독특하게 적응했음을 보여주고 고립된 종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작아지는 섬 외소증의 한 예가 됩니다. 동굴은 또한 현대 분쟁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전시 피난처를 포함하여 더 최근 역사의 비밀을 숨기고 있습니다. 이 제2차 세계대전 기지. 2024년 2월 미얀마의 외딴 언덕에서 인근 인도 국경을 따라 하이킹하던 사람들이 동굴에 숨겨져 있던 잘 보존된 군사기지를 발견했습니다. 이 동굴은 제2차 세계대전 중 혹독했던 버마 전역에서 중요한 보급기지 역할을 했습니다. 동굴 벽에는 일본 점령에 맞서 싸우던 연합군이 사용했던 군사 암호와 상징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지형 이야기로는 이 동굴이 위험한 산악 지형을 통해 보급품과 병력을 이동시키는 경유지 역할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은폐와 넓은 시야 확보를 위해 높은 곳에 위치한 이 동굴은 중요한 식량, 탄약, 장비를 보호했습니다. 버마 전역은 빽빽한 정글과 가파른 산에서 벌어진 혹독한 전투였고 이 동굴 같은 숨겨진 보급기지가 필요했습니다. 이 발견은 연합군이 끊임없는 적의 위협 속에서 보급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물류를 관리하고 생존한 방법을 밝혀내며 전쟁 중 그들의 일상적인 작전을 보여줍니다. 1. 바이킹 보물. 아일랜드에 있는 덤모어 동굴은 지질학적, 역사적 중요성으로 유명합니다. 1999년 12월 한 관광 가이드가 동굴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43개의 은과 청동 물품을 발견했습니다. 팔찌, 브로치, 인고들 포함한 이 유물들은 바이킹 시대인 서기 970년경의 것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동굴은 서기 928년에 많은 사람들이 피난처를 찾다가 학살된 대규모 바이킹 전투가 있었던 장소입니다. 이 보물은 그 전투에 참가했던 바이킹 약탈자나 공격 전에 귀중품을 숨긴 아일랜드 수호자의 소유였을 수 있습니다. 이 발견은 아일랜드의 역사와 문화를 형성한 잔혹한 바이킹 습격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자,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기묘하고 매력적이며 때로는 섬뜩한 동굴 속 발견 20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모든 동굴 시스템, 모든 미지의 통로, 모든 숨겨진 공간은 과거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다시 쓸 다음에 위대한 발견을 품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동굴 발견들이 저만큼 흥미로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우리 세상의 숨겨진 구석에서 펼쳐지는 더 놀라운 이야기들을 위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댓글로 어떤 발견이 가장 놀라웠는지, 그리고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기묘한 동굴 발견에 대해 알고 있다면 알려주세요. 다음 시간까지 계속해서 탐험하고 계속해서 질문하세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발견들은 종종 우리 발밑에 숨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